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또 꺼졌어요. 죄송합니다. 꺼졌고 다시 찍었어. 이거 지금 계속 그 작업 아까 이어서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1층에 2층에 있는 벌들이 1층으로 다 내리고 2층에 그동안 먹이 넣어줬던 거 그거는 다 빼놓는 거예요. 이런 먹이장들은 나중에 이제 분봉을 하거나 할 때 그때 넣어줄 수도 있고. 아이고 흔들려. 먹이장은 나중에 먹이장들을 쓰면 돼요. 벌을 키울 때. 그리고 이렇게 꺼내놓은 뭐 먹이장이나 아니면 공소비나 이런 것들은 저온 창고가 있으면 저온 창고에 넣어놓으면 딱 좋은데, 저온 창고가 없는 분들은 그냥 노지에 쌓아놔도 돼요. 비닐을 덮어놓고. 근데 그렇게 하면 소충이 생기잖아요. 소충이 생겨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개미산을 맨 위에 키친타올 같은 걸 깔고 이게 이제 쭉 쌓아놓잖아요. 이렇게 1층은 이렇게 벌통을 놓고 그 다음에 개상으로 쭉 올리면서 한 5층 6층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맨 위에 벌통에 그 벌집 위에다가 키친타올이나 이런 걸 깔고, 그리고 거기다 개미산 원액을 이렇게 뿌리면 소충이 거기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뭐 꼭 이 공수비를 보관해야 되는 장소가 꼭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하다. 되게 군세가 많이 줄었네. 나중에 이런 경우는 지금 8장으로 축소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7장, 뭐 6장 이렇게 축소돼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5장으로 겨울을 나느냐 4장으로 겨울을 나느냐 이렇게 하는 건 나중에 내년 이제 봄에 우리가 봄벌 깨우고 벌 키우고 이제 그러면서 4월에 채밀군을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채밀군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렇지. 이번에 가득 넣어주고, 그리고 지금 상태로 지금 현재 1층의 이 상태는 얘네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 먹이를 줬을 때 이 먹이를 전화시켜야 돼요. 나중에 이건 설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당이잖아요. 그럼 단당으로 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한테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버리면 얘네들도 그 전화당을 못 만들어요. 쉽게 못 만들고, 그래서 날이 이렇게 좋을 때 후다닥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늦여름부터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키우기도 하죠. 우리는 1년에 한 번 꿀을 뜬다는 이유로 상당히 이제 어떤 게 늦었어요. 늦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망하진 않습니다. 화분떡은 안 넣어줘도 되고. 화분떡은 안 넣어줘도 되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면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틈나는 대로 봐주면서 군세가 그럼에도 약하다 그러면 축소를 또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저 끝에는 저렇게 조금 열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포를 이렇게 덮고 그 정도로 하면 돼요. 그 정도로 하면 되고, 드디어 이제 그동안 이 위로 올렸던 이제 먹이장, 꿀장 이런 것들도 다 내리고 오로지 이제 1층에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얘네들이 먹이를 저장하고 하는 정도로 이제 끝난 거예요. 나중에 겨울에 월동 준비하기 전까지 이제 관리하는 법을 계속 보여드릴 텐데, 우리 지금 여기 이제 벌을 키우는 얘네들도 그렇고 여기 중에서도 아까 보셨죠. 그 진드기 피해가 약간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 이런 벌통은 다음 주쯤에서 우리가 옥살산 훈증을 한번 할 거예요. 옥살산은 친환경 유기약재라는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태까지는 방제를 자제했었는데 이제 꿀장을 내리고 꿀을 다 떴으니까 방제는 한 번 정도 할 거고, 원래는 안 하고 이제 안 하는 벌통도 있어요. 안 하고 월동 포장할 때 옥살산 흘림 정도를 한번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미산을 예전에 원액도 해보고, 그러니까 85%짜리 원액도 해보고 60%짜리도 해보고 이제 희석해서 그렇게 해봤는데, 어쨌든 벌들한테는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개미산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요령, 기본적인 요령이잖아요. 뭐 온도를 맞춰야 되고 용량을 맞춰야 되고 다 모든 걸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벌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그런 거에 비해서 그래도 옥살사는 좀 덜 힘들어하는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진드기를 죽이는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만 벌들에게 너무 힘든 그런 약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옥살산을 조금씩 하죠. 그래서 옥살산 훈중을 겨울을 그러니까 월동포장 들어갈 때 한번 할까 그러다가도 그 개미사 진드기 피해가 좀 있는데 그러면 훈중을 한번 하기도 해요. 훈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누라는 뭐 할 얘기 없나? 응? 뭐 왜 굳이 우리가 설탕을 겨울에 먹여야 되나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꿀을 많이 남겨놓고 떠야 되는데 꿀을 다 뜨고 나서 왜 설탕을 먹이느냐 그렇게 아까 이제 개인적으로 나한테 물어봐서 이럴 때 물어봐야 뭔가를 대답해 주는데 근데 사실은 꿀을 먹이면서 겨울을 나느냐 아니면 보조 먹이를 주면서 겨울을 나느냐라고 하는 건 벌들에게 별 문제가 없으면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을 월동을 하는데 겨울벌이 태어나고 겨울벌은 먹이 소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제 그런 벌들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추위에도 강하고 그런 벌들이 나중에 이제 봄이 되면 다 사멸을 하고 그다음에 여름벌을 키워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할 의무를 다 하고 이제 없어지는데 걔네들의 건강에 과연 우리가 설탕을 줬을 때 문제가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여태까지는 저는 문제가 없었어요. 경험적으로 6년 동안의 경험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양봉과 양심적으로 나는 수고했던 벌들에게 꿀을 줄 거야. 그래서 그렇게 꿀을 줬던 사람들이 오히려 월동을 못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꿀 중에 우리 결정화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군세가 좋지 않은 경우에 그런 일들도 발생하는데 결정화가 되는 벌통 안에서 결정화가 되거나 초본류의 꽃들에서 오는 포도당에 많은 꿀들 같은 경우는 결정화가 된단 말이죠. 여기서 결정화는 뭐냐 그러면 봉구를 이루고 있는 그 가운데는 온도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그 봉구 바깥에 있는 애들 그 꿀장에 초본류 꿀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결정화가 됩니다. 근데 봉구를 지고 있는 그 부분의 먹이를 얘네들이 겨울에 먹는데 그걸 다 먹으면 옆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동을 했는데 거기가 결정화가 돼 있어. 그럼 먹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얘네들이 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감로 중에서 식물성 감로는 괜찮은데 동물성 감로 같은 경우에는 굳어요. 겨울에 똑같은 이유죠. 설탕은 굳지 않아요. 그래서 벌들의 건강에 크게 치명적이지 않다면 월동하는데 안전한 방법을 저는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벌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 말이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꿀을 주겠다. 줘도 돼요.